안녕하세요. 유권자 프로젝트 두 번째 발표자 하나고등학교 3학년 김민재입니다. 곧 맞이하시길 4월 15일 총선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바탕에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화에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발달의 역사를 저와 함께 만나러 갑시다. 민주주의의 최초 발상지라고 하면 보통 아테네를 꼽지만 사실 민주주의와 유사한 정치 형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과거 부족 단위의 사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합의와 다수결에 따른 것인데요. 이 정치 형태는 부족주의 또는 원시 민주주의라고도 불립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초기 민주주의가 인도, 페니키아, 그리스 등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민주주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아테네가 특기할 만한 이유는 아테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민중에 의한 통치라는 이념적 상징성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라는 단어 역시 그리스어로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와 권력을 뜻하는 크라티아가 합쳐진 데모크라티아에서 유래되었죠. 기반을 닦은 것은 솔론이었습니다. 솔론은 모든 자유인에게 시민권을 주고 재산의 양에 따라 참정권에 차등을 주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은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참주정을 펼쳤지만 솔론의 법률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참주정의 종결 이후 클레이스테네스는 권력이 민중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참주가 될 것 같은 사람을 투표하여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공직 수당제, 추첨제 등을 실시한 페리클레스 때에 아테네 민주주의는 최절정기를 봤습니다. 또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중심으로 정치 철학 역시 발전합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하며 아테네 민주주의는 쇠퇴하게 됩니다. 이후 중세 시대에는 게르만 쪽의 평이 단체인 팅그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집단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전체적 정치적 추세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것은 일명 3대 시민혁명 때부터입니다. 3대 시민혁명이란 잉글랜드의 국왕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군주의 권한을 헌법에 입각해 제한하는 입헌군주제를 확립한 명예혁명, 영국 왕정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으로서 미국이 독립하게 된 미국 독립혁명, 귀족과 성직자에게 집중된 구체제의 모순에 반발하여 일어난 프랑스 혁명을 말하는데요. 특히 명예혁명의 결과로 승인된 권리장전과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등장한 프랑스 인권선언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바탕에 두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는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보다 훨씬 절차가 간결하고 중후정치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출된 대표자가 민중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존재합니다.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민주주의는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독재로 변질되어 아직도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 역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 20세기의 발전을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가 공포한 헌법에는 정치체제를 민주공화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해방 이후 1948년 50 총선거를 통해 재헌국회가 수립되는 것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 후에도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과 마침내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성취시킨 60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역동적인 움직임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움직임은 현재에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랍 지역에서 독재 정치에 반하여 민주화를 요구한 제스민 혁명이나 홍콩 민주화 운동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는 단언컨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고 변화해온 민주주의의 최종적 실현을 위하여 잠시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